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 제안에 따라 모든 인질을 석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구상을 제안한 지 닷새 만이고 최후 통첩을 보낸 지 5시간 만입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정유신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하마스의 공식 입장 어떤 내용입니까? 네, 조금 전 외신을 통해 긴급 속보로 전해졌는데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화구상 종전안 최후 통첩과 관련해 일부를 수용한다고 밝혔다고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3일 로이터 통신과 알자지라 등에 따르면 하마스는 텔레그램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수용한다며 억류 중인 이스라엘 인질 전원을 석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엔 이미 사망한 인질의 유해도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포함된 교환 방식에 따라 교환을 위한 현장 조건이 충족되는 대로 석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가자지구에 남은 이스라엘 인질은 48명 정도로 이 가운데 20명가량이 생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팔레스타인 국민적 합의와 아랍권 지지를 바탕으로 가자지구 행정을 팔레스타인 기술 관료들로 구성된 독립기구에 이양하는 데도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하마스는 인질 협상과 권력 이양 외에는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중재자들을 통해 즉시 협상에 착수하고 세부 사항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언급된 가자지구 미래에 대한 기타 사안들은 통일된 국가적 입장과 관련 국제법과 연계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안들은 하마스가 책임감 있게 참여하고 포괄적인 팔레스타인 국가적 틀을 통해 해결될 것이라며 이후 협상 과정에서 하마스가 배제되지 않고 관여하겠다는 뜻도 시사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마스에 했던 최종 통보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마스를 향해 워싱턴 DC 시간으로 오는 5일 일요일 6시까지 합의해야 한다며 자신이 제안한 가자지구 평화구상에 대한 최종 시한을 통보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는 6일 오전 7시까지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합의에 이를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이제껏 누구도 보지 못한 지옥이 하마스 앞에 펼쳐질 것이라며 강력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에 시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인질을 모두 당장 석방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발표하고 72시간 안에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 평화구상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의 인질과 구금자 석방, 하마스 무장해제, 가자지구 과도정부 수립과 이스라엘군 단계적 철수 등 20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마스가 최후 통보 단 몇 시간 만에 인질 전원 석방에 동의하면서 나머지 추가 협상에 따라 2년 동안 계속됐던 가자 전쟁 종전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장 열흘에 이르는 황금 추석 연휴를 맞아 귀성 행렬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러 가는 귀성객들의 표정엔 하나같이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역 대합실이 귀성객들로 북적입니다. 선물 꾸러미를 챙겨들고 고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부쩍 가볍습니다. 오랜만에 할머니를 만나러 가는 어린 손주는 설렘을 감추지 못합니다. 부산에 친할머니 댁에 놀러 가요. 할머니가 만들어주는 맛있는 음료수가 먹고 싶어요. 터미널에도 인파가 몰렸습니다. 교통체증을 피해 자녀를 보러 서울로 역귀성에 나선 시부모님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추석을 만나서 아들을 보고 싶다 해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계시는 동안 잘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고요.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도 귀성 차량으로 빼곡합니다. 꽉 막힌 도로를 잠시 벗어나 커피 한 잔으로 피로를 씻어냅니다. 긴 연휴 즐길 생각에 여유도 넘칩니다.
여행 끝난 다음에 저는 또 바로 이제 또 친가 쪽, 본가 쪽 갈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연휴가 길어서 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도 뒤로도 많이 쉴 수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여유 있는 여행을 다녀올 것 같습니다. 최장 열흘까지 쉴 수 있는 그야말로 황금 추석 연휴. 고향을 찾아, 여가를 찾아 모처럼 먼 길 나선 사람들 표정에 고단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연휴 첫날 제주와 남해안에는 비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귀성길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추석 당일에는 중부에 또 비가 내려 보름달은 남부에서만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센 바람에 활주로의 바람자루가 요동치듯 펄럭입니다. 제주공항 이착륙 항공기의 안전에 가장 큰 위협인 급변풍도 관측됐습니다. 바람 방향과 강도가 갑자기 바뀌는 급변풍특보와 함께 강풍특보가 동시에 내려졌습니다. 결항은 없었지만 항공편 지연이 잇따랐습니다. 바다도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로 귀성길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전남 섬 지역을 연결하는 여객선 19개 항로 26척의 운항이 통제됐고 제주 항로도 일부 막혔습니다. 서해남부 해상에서 발달하는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전남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으며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서해상과 남해상은 높은 물결이 일었습니다. 비바람은 오늘 새벽에 대부분 잦아들겠지만 토요일과 추석 당일에는 중부지방에 또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피해를 줄 만한 큰 비가 내리지는 않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5일 이후에는 큰 비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가끔씩 중부에 약한 비나 빗방울 등이 내릴 수가 있다는 것 최신 정보 확인해 주시고요. 다만 중부지방은 비로 달맞이가 어렵겠고 남부에서만 구름 사이로 한가위 보름달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연휴 첫날인 어제는 전국에 비가 내렸지만 오늘은 차차 갤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어제 남쪽을 지나가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에 100mm 안팎의 호우가 내리고 강풍이 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새벽부터 비가 서서히 그칠 걸로 보여 귀성길에 지장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또 비가 내리겠고 중부지방은 비가 추석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추석을 맞아 고향 찾으시는 분들 어떤 선물 준비하셨나요? 한 대형마트가 조사해봤더니 5만 원 미만의 세트가 인기라고 합니다. 차례상을 차리겠다는 분들은 예년에 비해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보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고향길에 오른 귀성객들. 모처럼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가격대는 예전에 비해가지고 한 2분의 1 수준으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워낙 경기도 안 좋고 물가도 많이 비싼 것 때문이죠. 한 대형마트 조사 결과 가장 인기 있는 추석 선물은 5만 원 미만의 과일 세트로 나타났습니다. 추석 선물 세트 예약 기간인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26일 사이 전국 매장 판매 상품 중 1위는 4만 7천 원 상당의 배 세트로 집계됐습니다. 4만 9천 원대 사과와 배 혼합 세트도 많이 팔렸습니다. 신선 가공식품류에서는 3만 원 미만의 김, 참치, 식용유 혼합 세트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축산물은 10만 원 미만 상품의 합계 매출이 지난해 대비 50%포인트가량 늘어난 반면 10만 원 이상 고가 상품은 4%포인트 줄었습니다. 차례상을 차리는 사람들은 예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대 이상 과일 소비자 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올해 추석에 차례상을 차린다는 응답은 40.4%로 집계됐습니다. 10명 중 6명은 차례상을 차리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2016년 차례상을 차리겠다는 응답이 74.4%였던 것과 비교하면 34%포인트 감소한 수치입니다. 예, 간소하게 해요. 저희 먹을 걸로 이제 음식 준비해서 그걸로 차례상 차리려고요. 차례상을 차리더라도 상차림을 간소화하는 소비자들은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석 차례 음식 준비 방식은 전통 예법에 맞춰 간소화한다는 응답이 58%로 가장 많았고
전통 예법에 따라 준비한다 21%,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준비한다는 15%로 조사됐습니다. YTN 황보열입니다. 명절이 되면 선물이 쌓이고 또 자연스럽게 쓰레기도 쌓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끼리 선물 포장재를 어떻게 버려야 할지 두고 티격태격하면 안 되겠죠? 알쏭달쏭한 명절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이문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추석 때는 특히 과일을 많이 주고받습니다. 여러 포장재가 쓰이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과일 아래에 깔린 얇은 스티로폼은 스티로폼으로 재활용합니다. 단 개별로 싼 규물 모양 완충제나 발포 패드는 종량제 봉투에 버립니다. 보자기와 부직포 재질의 가방도 모두 일반 쓰레기입니다. 신선 제품을 싼 보랭 가방이 최근 늘고 있는데 역시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됩니다. 아이스팩은 물은 버리고 비닐만 분리배출하고 젤 형태라면 내용물 그대로 일반 쓰레기로 처리합니다. 플라스틱 고정제는 플라스틱으로 배출하되 표면에 섬유원단 느낌이 나는 건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달걀 묶음 등에 사용하는 납작한 끈이나 플라스틱 노끈, 비닐끈은 모두 재활용되지 않습니다. 랩은 집에서 쓰는 가정용일 경우 비닐로 배출하면 되지만 선물을 싼 랩은 업소용 PVC 재질일 가능성이 커 일반 쓰레기로 분류합니다. 또 하나, 전을 붙인 뒤 폐식용유는 전용 수거함에 버리고 수거함이 없으면 신문지나 휴지에 흡수시켜 종량제 봉투로 배출합니다. 기름 종이도 일반 쓰레기입니다. 이 밖에도 분리배출 방법이 알쏭달쏭한 경우 생활 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에 들어가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른 분리배출 방법과 함께 내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배출 장소까지 안내해 줍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국가 전산망 장애 담당팀을 총괄하던 정부 공무원이 투신해 사망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오전 10시 50분쯤 국정자원 화재 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디지털 정부혁신실 소속 직원 50대 남성 A씨가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에서 투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A씨를 경찰에 인계했지만 결국 사망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사고 발생 이후 예정됐던 브리핑을 취소하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애도의 뜻을 밝히고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정자원 화재를 수사하는 대전경찰청은 숨진 공무원이 수사 대상이거나 수사 예정된 사람은 아니라면서 사망 사건이 수사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산망장애 복구를 담당하던 공무원 사망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애도를 표했습니다. 정부는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무 인력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전산망 복구를 위해 연휴에도 출근길에 나섰던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된 날,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헌신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슬픔과 애도를 표했습니다. 또 고인은 국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밤낮 없이 책무를 다했다면서 헌신을 잊지 않겠다고 추모했습니다. 순직한 공무원의 빈소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소중한 공직자의 가슴 아픈 소식에 비통한 심정이라고 애도의 뜻을 밝혔던 김민석 총리도 빈소를 직접 방문해 조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직원들에게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는 동시에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실무 인력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심리 상담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윤호중 장관은 직원들의 고충을 헤아리지 못해 무거운 마음이라며 더 세심히 살피고 동료애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압수물 분석에 본격 착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행안부도 이번 추석 연휴를 적기로 삼아 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경찰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업체 등을 압수해 확보한 물품은 상자 9개 분량과 컴퓨터 등입니다.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사업 계획서와 배터리 로그 기록 등이 확보됐습니다.
경찰이 작업의 적절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이를 밝히기 위한 압수물 분석과 확인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리튬 배터리 분리 작업 시 충전율을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 부분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배터리팩 6개는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연휴에도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전산 시스템 복구 작업이 더딘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연휴 기간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각오입니다. 800여 명의 전문 인력과 공무원들이 현장에 투입되어 복구 작업에 매진하고 있으며 민간 전문가와 연구기관 인력까지 참여시켜 복구 역량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시스템은 별도 관리 체계를 마련해 대체 서비스 제공과 민원 응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YTN 고지영입니다. 선거법과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이틀째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는데 오늘 오후 법원에서는 체포 정당성을 따지는 체포적부 심사가 열립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체포 첫날 심야 조사를 거부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경찰은 이틀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보수 성향 유튜브에서 한 발언과 SNS에 올린 글의 취지와 이유 등을 상세히 캐물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해당 발언이 방통위 파행을 두고 아쉬움을 나타낸 것일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무원법을 어긴 것은 아니라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점에서 저희는 모든 범죄 사실이 구속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즉 범죄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보수 유튜브에 출연해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말을 하고 대선을 앞둔 올해 SNS 등을 통해 민주당 후보를 낙선하게 할 목적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체포 정당성을 두고도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는데 이진숙 전 위원장은 예고한 대로 법원에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오후 3시 체포 적부 심사를 잡고 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불출석 사유서까지 제출하고 출석을 협의 중이었다며 체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6차례나 출석을 통보했다며 정당한 영장 집행이라는 입장입니다. 오늘 체포적부심에서 양측의 날카로운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 국민의힘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논란을 엮어 여권을 향한 파상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명백한 수사 대상자고 김현지 방탕용이라는 주장에는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며 논란 확산 차단에 주력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논란을 추석 명절 밥상에 올리기 위해 그야말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다른 일정까지 취소하고 연이틀 영등포 경찰서를 찾아 경찰이 이 전 위원장의 불출석 사유서를 무시하고 체포 영장을 신청한 건 중대한 범죄라며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득달같이 월요일에 영장 신청을 한 것은 어떻게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체포하고 추석 밥상에서 절대 존엄 김현지를 내리고 이 전 위원장이 정권의 희생자란 이미지와 함께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서 자리를 옮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김현지 부속실장을 정조준한 쌍끌이 공세에 나선 겁니다. 이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면 감옥에 가는 나라, 민주당의 반기를 들면 탄압받는 나라. 민주당은 경찰 소환 요구를 6차례나 불응하는 시민이 어딨냐며 체포 정당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이 체포 적부심을 청구하고
야당이 김현지 방탄용이라는 공세를 이어가는 데 대해선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 위원장을 수사 대상자, 범죄자로 규정하고 나섰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본인이 했던 여러 가지 혐의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겠습니다. 수갑을 찬 모습을 잇따라 노출한 이 전 위원장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분은 정치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뭐겠습니까? 다음 지방선거가 됐든 뭐가 됐든. 야당의 이슈몰이에 휘말리지 않고 추석 밥상에 예정대로 민생과 개혁을 올리겠다는 여당의 의지 표명으로 읽힙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경찰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등 연휴 내내 이진숙 관련 공세를 예고하고 있어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YTN은 추석 연휴를 맞아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를 짚어보는 연속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새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정한 개헌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쟁점과 전망을 정리해봤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호는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개헌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4년 연임제가 우선 명시됐습니다.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가 가능하도록 해 책임을 강화하고 정책의 연속성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장기 집권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거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에겐 개헌이 적용되지 않지만 이를 규정한 헌법 자체를 개정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사법부를 장악하고 검찰을 장악하고 6단계는 야당 말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단계는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입니다. 실제 새 정부 청사진을 도맡아 그린 국정기획위원장도 현직 대통령 개헌 적용 배제를 완전히 부인하진 않아 야당의 경계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상황 변경이 생기면 그거는 다음부터 적용하는 게 맞겠죠.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그조차도 사실은 논의해야 될 사항이 아닐까. 이에 따라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은 당장 내년 지방선거보단 2028년 총선까지 논의가 계속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반면 함께 국정과제로 선정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같이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사안은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매듭을 지을 수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개헌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때그때 해야 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개헌의 문을 열자. 38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데 합의된 만큼만 하자. 여야의 대립이 표출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과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 대통령 권한 축소 부분은 당장 내년까지 조율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수기 기간이 짧은 데다 여야의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려 권력구조 개편처럼 논의가 표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론 지형의 변화 등 여야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개헌 추진 속도는 요동칠 걸로 보입니다. 개헌은 현재 의석 구도상 야당 수용 없이 불가능한 만큼 실제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통일교 한학자 총재 구속 이후 세 번째 소환 조사가 불발됐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한 총재에게 연휴 둘째 날인 오늘 오후 2시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한 총재 측이 어제 건강 문제로 응하기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는 12일 한 총재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가운데 특검은 재소환 통보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청탁 수사의 중심에 선 통일교는 20대 대선 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다지려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윤핵관 권성동 의원과 건진 법사를 통한 투트랙 전략을 쓰면서 공을 들인 배경엔 한학자 총재 정교 일치 이념이 있었습니다. 통일교 청탁의 바탕을 임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구속 심사를 위해 법정에 선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특검 수사 과정에서 통일교가 대선 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략에 상당한 공을 들인 정황이 여과 없이 드러났습니다. 윤핵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김건희 씨와 친분이 두터운 건진 법사를 동원한 투트랙 전략까지 썼는데 배경엔 한학자 총재의 정교 일치 교리가 있었습니다. 한 총재는 지난 2012년 배우자이자 통일교 초대 교주인 문선병 씨가 숨진 뒤 자신의 셋째 아들과 후계 문제로 주도권 싸움을 벌였습니다. 자산 소송전까지 벌이며 재정이 악화되던 상황에서 한 총재가 자신의 신학적 위치를 공고히 하며 내세운 이념이 바로 정교 일치. 참부모인 자신의 뜻이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종교와 정치가 하나 돼야 한다는 겁니다. 통일교는 교단 확장을 위해 캄보디아 메콩피스 파크 사업과 유엔 제5사무국 유치 등 대규모 공적 자금과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를 실현해줄 정치 지도자를 찾았습니다. 물새 끝에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를 적임자로 발탁했고 통일교 교인들의 조직적인 투표와 자원으로 대선을 지원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현금과 샤넬 가방을 비롯한 각종 선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윤영호 씨를 시작으로 한학자 총재까지 의혹 관련자들의 신병을 특검이 잇따라 확보한 가운데 통일교가 정치권에 뻗친 영향력의 윤곽도 점차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정권마다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개혁 논의는 늘 화두였습니다. 검찰 개혁을 두고 벌어진 지난 20여 년의 논란과 갈등의 역사를 우종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검사와의 대화는 노무현 정부 검찰 개혁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우선 일이 되면 양보 없는 토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한이 막강해 검찰의 꽃으로 불렸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견제하려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처를 만들려 했지만 검찰 저항에 무산됐습니다. 수사권 조정 논의도 제도화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미완에 그친 노무현 정부의 검찰 개혁을 국정 최우선 목표로 계승한 건 9년 뒤 출범한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 과제이기도 합니다. 수건이었던 공수처를 만들고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며 실질적 변화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에 반발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집을 던지며 역설적으로 검사 출신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곧바로 검찰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을 통해 검수 원복에 나섰습니다. 이후 검찰은 숱한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에 휩싸였고 이는 12.3 비상계엄 이후 출범한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의 불쏘시개가 됐습니다. 속도전에 나선 이재명 정부는 출범 100일이 채 되기 전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검찰 개혁 문제는 사실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가장 큰 피해자죠. 검찰이 사고를 엄청나게 쳐가지고 지금 수사권을 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는데 정권마다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검찰 개혁. 검찰청은 사라지게 됐지만 보안 수사권과 행정안전부 권력 견제 등 과제들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최근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을 사칭해 예약하고 돈을 뜯어낸 뒤 잠적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기승이죠. 경찰이 연휴 기간 소상공인들의 기대 심리를 노린 비슷한 유형의 사기가 늘어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강원도 정선의 한 정육점에 박중사라는 인물이 전화해 돼지고기 170만 원어치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업체에 와인을 대신 주문해달라며 나중에 줄 테니 와인값 500만 원을 먼저 내달라고 부탁했는데 사기였습니다.
중간학교 분도인 거 알고 갈 처리가 안 돼가지고. 올해 5월엔 경남의 한 횟집에 유명 연예인 소속사 실장이라는 사람이 전화해 30여 명 회식을 예약했습니다. 이번에도 다른 업체에서 와인을 주문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결국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소속사 실장이라는 말은 거짓말이었고 돈을 받은 와인 업체도 가짜였습니다. 느낌은 좀 세는데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뭐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지난해부터 기승을 부리는 이른바 노쇼 사기의 전형적인 사례들입니다. 노쇼 사기 초기에는 공무원과 같은 공공기관 사칭 수법이 많았는데요. 요새는 연예인부터 대기업, 심지어 경호처까지 소상공인을 노리는 사칭 시나리오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범인들은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공무원증이나 사업자 등록증, 명함 등 그럴듯한 위조 신분증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기네들은 직원이다. 돈을 못 받을 일은 없다. 혹시 돈을 못 받으면 이건 뉴스에 나올 것이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경찰에 신고된 이른바 노쇼 사기는 모두 3,600여 건으로 피해액은 571억 원에 달합니다. 1월부터 5개월 동안 1,169건 발생한 데 이어 지난 6월 788건, 7월 935건 등 매달 수백 건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히 각종 모임과 선물 수요가 많은 추석 연휴에 이 같은 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해외 콜센터 기반으로 범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범죄 조직들에 대해서 좀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노쇼 사기 대부분이 해외에 거점을 두고 이뤄져 검거와 피해 복구가 쉽지 않은 만큼 경찰은 소속 기관의 전화에 예약자를 재확인하고 대리 구매 요구는 거절하라고 강조합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유명 가수의 콘서트표를 구하는 건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매진되기 때문인데요. 온라인에선 티켓들이 정상가의 수십 배 가격으로 되팔리고 있습니다. 암표 거래가 의심되는 상황에도 정부의 대응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유명 아이돌 가수의 콘서트장 앞입니다.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순식간에 매진된 공연 티켓. 하지만 현장에서 수상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거 어떻게 떼셨어요? 이거 스티커 들고 아 진짜? 아 감사합니다. 표값은 15만 원 가량인데 건네는 돈은 3배가 넘는 51만 원. 현장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이런 거래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집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티켓 중고거래 사이트가 성행하고 있는데 유명 가수 콘서트의 VIP석은 정상가보다 최고 40배 넘게 팔리기도 합니다. 이런 부정 판매 행위를 신고하려면 웃돈을 받고 판 증거는 물론 매크로 같은 부정한 방법을 썼다는 조건까지 충족해야 해서 예매업체가 확인해 수사까지 의뢰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때문인지 최근 3년간 공연 암표 처리 현황을 보면 전체 신고 5,400여 건 가운데 유효 신고는 5.6%에 불과했습니다. 발권 취소 등 실질적 조치까지 이어진 건 206건에 그쳤습니다. 암표 거래를 잡아내지 못하는 데는 정부의 미흡한 대응도 한몫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대중문화예술 분야 온라인 암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담 인력은 단 1명뿐입니다. 이마저도 다른 업무를 하면서 암표 관련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암표 판매를 근절하기 위하여 단속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문화 강국의 위상을 깎아먹지 않으려면 암표 거래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공연 시장 건전성을 위해 정부 부처는 물론 예매처 등 플랫폼과의 협력 체계 구축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올봄과 여름의 기상현상을 바탕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살피는 연속보도. 오늘은 두 번째로 극한호우를 들여다봅니다. 올해 시간당 100mm 이상 폭우가 15차례나 내렸지만 도심의 배수시설은 기후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땅속 깊이 빗물 수십만 톤을 저장할 수 있는 대심도 터널이 해법으로 떠올랐는데 과연 이걸로 충분할까요? 장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년 전 서울 강남이 물에 잠겨 사망자까지 발생했던 시간당 140mm 폭우. 500년 빈도의 이례적인 비였는데 올해는 전국에 이런 비가 4차례나 쏟아졌습니다. 현재 서울의 배수 한계 용량은 시간당 60에서 95mm 수준입니다. 서울시는 이걸 110mm로 높이겠다며 강남역과 광화문, 도림천에 지하 40-50m 깊이 대심도 터널을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달 가장 먼저 착공에 들어가는 강남역 구간에만 사업비 5천억여 원이 투입됩니다. 하지만 대심도 빗물 터널이 2030년 계획대로 완공되고 문제없이 유지 관리가 된다 해도 용량 이상 비가 오면 넘칩니다. 해마다 강도가 심해지는 극한호우에 맞춰 터널을 무한정 넓힐 수도 없습니다. 그 이상의 강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만능이다. 이것만 설치를 하면 강남역 침수는 완전히 해소된다. 이건 거짓말이죠. 다른 나라의 경우 도시를 아예 옮기거나 물을 더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도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The idea of sponge city is to recover let water go under the tunnel or pump out during the flood. Those are useless. They will fail and continue to fail. 이보다 현실적인 대안은 갈수록 예측 불가한 집중호우에 침수가 불가피하다는 걸 인정하고 보다 빨리 대피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시민 개개인이 우리 집은 언제 얼마나 잠길지, 어디로 대피할지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촘촘하게 정리하고 교육하는 게 필요합니다. 호우특보라든가 하천의 홍수특보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 생활 공간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정보입니다. 지금 개발하고 있는 고속 도시 침수 예측 기술은 10분 내에 6시간에 대한 도시 침수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극한호우를 상수로 둔 대책도 물론 필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추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미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 정지, 셧다운 사태가 사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에 대한 압박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상원에서 임시 예산안이 또 부결되면서 셧다운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셧다운 사태 사흘째,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재임 중인 대도시를 겨냥해 연방 자금 지원을 잇따라 중단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시카고에서 21억 달러, 약 3조 원 규모의 전철 연장을 포함한 인프라 사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미국 국민을 볼모로 셧다운을 일으켰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Well, good morning, everyone. Welcome to day 3 of the Democrat shutdown. It's all about President Trump and the Democrats needing to pick a fight to satisfy their far-left political base, far-left activist organizations who are the tail wagging the dog right now. That's all this is about. 민주당 역시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요구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The government is shut down right now because Donald Trump and Republicans refuse to provide health care to working class Americans.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세관 단속국 ICE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군 병력 배치 지시에 이어 연방 지원 삭감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He has directed his team here at the White House to begin reviewing aid that can potentially be cut in Portland. We will not fund states that allow anarchy. 백악관은 연방 공무원의 대규모 해고를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며 민주당을 향해 임시 예산안 통과에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미 상원은 본회의를 열어 임시 예산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찬성 46표, 반대 52표로 또 부결됐습니다. 재표결은 오는 6일에나 가능해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는 다음 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지난 7월 한미가 큰 틀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지만 후속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미 투자 방식의 이견이 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APEC 정상회의가 협의의 주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지난 2분기에 1조 6천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 손실을 봤습니다. 한국산 자동차에 관세 25%가 계속 매겨지면서 3분기에는 2조 4천억 원이 넘는 손실이 예상됩니다. 풀 쿼터로 다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2쿼터 대비해서 3쿼터, 4쿼터에는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거는. 우리나라는 지난 7월 미국의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 49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투자 방식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자동차 관세는 여전히 발이 묶여 있습니다. 그 사이 일본산과 유럽산 자동차는 관세가 15%로 내려갔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투자처에 한국이 현금을 지원하고 투자 수익의 90%를 가져가는 방식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달러 현금을 써야 하는 지분 투자를 최소화하고 대출이나 보증을 통해 투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3,500억 달러는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의 84%에 이르는 큰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일종의 국가 간 마이너스 통장인 통화스와프 체결을 필요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미국의 반응은 뜨뜨미지근합니다. 일본처럼 해야 된다면은 통화 스왑 필요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연락을 주겠다. 이런 상황에서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관세 협상의 중대 분수령으로 떠올랐습니다. 한미 정상이 어떤 식으로든 마주 앉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논의 진전의 기회로 엿보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실 거고 양국 정상 간에 또 당연한 미팅, 면담이 있을 거고 그래서 협상하는 담당 장관들 협상팀 입장에서는 중요한 계기죠. 또 미국 중심의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 카드도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다만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농민 반발과 가입 열쇠를 쥔 일본의 태도가 변수로 꼽힙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명절 연휴에도 해외 평화유지군으로 파병된 우린 장병들은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군사작전뿐 아니라 건설과 교육, 의료 지원까지 주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레바논 남부 지역에선 흰색 도복을 입고 우리말 구령과 복창을 주고받는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2007년 파병과 함께 문을 연 동명부대 태권도 교실엔 18년 동안 2만 6천 명 넘는 현지 주민이 다녀갔습니다. 10살 때 입문해 이제 사범님 소리를 듣는 유단자도 생겼습니다. I started learning taekwondo when I was 10 years old, and now here I am, taekwondo sa범님 with our taekwondo master. Rakbat gave us a lot of opportunities. 최장기 전투 파병부대로서 본연의 임무는 불법 무장 세력을 감시하는 겁니다.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 충돌이 끊이지 않는 곳에서 레바논군에게 특공 무술을 가르치고 24시간 연합 경계 작전을 수행합니다. The Republic of Korea can be proud of the contribution its military makes to peace and stability in Lebanon. 동명부대는 열악한 현지 의료 환경과 주민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장병들 손길 안 닿은 마을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처럼 앞으로도 우리 동명부대와 TRC의 영원한 우정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독립한 남수단의 재건을 지원하는 한빛부대 파병도 어느덧 12년이 됐습니다. 도로와 제방, 공항을 지어주고 벼농사와 목공 기술을 전수하며 신생국의 기틀을 함께 다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아랍에미리트에선 아크 부대가, 소말리아 아덴만에선 해군 청해 부대가 우리나라의 위생을 높이고 있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YTN 나인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미군이 베네수엘라 인근 공해상에서 마약 밀매 선박을 격침했다고 밝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현지 시간 3일 X에 올린 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미 남부사령부 관할구역에서 지정 테러 조직과 연계된 마약 밀매 선박에 치명적인 물리적 공격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 공격으로 배에 타고 있던 남성 마약 테러리스트 4명이 숨졌고 미군 피해는 없었다며 이번 공격은 베네수엘라 연안 인근 공해상에서 미국 국민을 해치기 위해 대량의 마약을 운반하던 선박을 대상으로 수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All here at the same location, and in the end, it's the team that travels the furthest will be crowned the champion of the year. And they can go north, they can go south, they can go east, west. There's lots of weather patterns here that will allow the teams to be very strategic in their race. Not even a festival, just a couple of tourists flying kites with maybe up to 5,000 to 6,000 kite flyers coming here to fly their kites every year. Here for the first time in 10 years, indeed, because the last edition was cancelled due to COVID. And we do realize that we have to connect with a whole new audience, a whole new generation who doesn't have any idea what sail is. 최장 열흘이 가능한 이번 추석 연휴의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이번 연휴에도 통행료 부담 덜어두셔도 되겠는데요. 고속도로를 지나는 모든 차들의 통행료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기간은 7일 화요일 자정까지로 이용 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평상시와 똑같이 통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른 귀성 차량들이 곳곳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역시나 충청 이남으로 내려가는 길들 위주로 어려워지고 있는데 특히나 논산 천안선과 경부선 위쪽으로는 천안 지역의 중심의 정체가 길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10번 남해선 순천 방향 진영 휴게소 부근엔 사고도 났습니다. 3, 4차로 쪽에서 처리 중인데 차로 잘 바꿔주셔야겠고요. 뒤쪽 정체도 꽉 막히게 이어지고 있는 만큼 비상등 활용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25번 논산 천안선 논산 쪽 정체는 정안 나들목을 앞두고 무려 17km 구간이나 급증했고요.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도 천안 분기점을 앞두고 12km 구간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35번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는 아직까지 호법에서 짧게 주춤하는 수준이고 45번 중부내륙선 창원 쪽으로는 여주와 감곡 사이 통과가 불편하고요.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가신다면 순산터널에서 밀렸다가 이후 서평택부터 서해대교까지도 속도가 떨어집니다. 전좌석 안전띠도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연휴 둘째 날인 오늘도 우산이 필요합니다. 곳곳에 산발적으로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종일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양은 5mm 안팎으로 적어서 활동하는 데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까지 수도권과 영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전국에 비가 오다가 곳곳에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21도, 안동은 18.1도로 선선하고요. 낮에는 늦더위가 찾아옵니다. 서울 26도를 비롯해 청주와 대전 26도, 안동 27도, 부산도 27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추석인 월요일에도 비가 내리면서 중부지방은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